안녕하세요. 연프보석 상자 연보상입니다. 낯설사계 지난 회차에서 23기 옥순을 둘러싼 노골적인 앞담화, 뒷담화가 고스란히 방영되면서 그 후 폭풍이 엄청난데요.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한 출연자들을 보면서 말과 행동 속에 담긴 심리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저는 이번에도 그 장면들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보게 됐어요. 인간관계 속 권력 심리와 자기애, 그리고 은밀한 공격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주 잘 드러났죠. 그래서 저 역시 보면서 느꼈던 감정과 심리 분석까지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사계 멤버들의 심리 분석을 준비하다가 이건 쇼츠만으로는 안 되겠다. 인물마다 풀 이야기가 너무 많다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사계 안에서 빌드업 해온 이야기들도 있고 마지막에 폭발하듯이 터져나온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리뷰 형식으로 인물별, 장면별 심리 분석을 하나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점은 전문학자들의 심리, 정신분석 등 객관적 학술 정보와 이론을 토대로 사람들의 말과 행동, 감정을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컨텐츠고요. 객관적인 정보와 이론, 여기에 제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분석이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특성상 출연자들의 모든 시간을 함께한 게 아니라 편집으로 보여진 장면만을 토대로 하는 분석과 감상이니 이 부분도 미리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똑소리 나는 연프 심리 분석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사계에서 보여진 출연자들의 뒷담화, 앞담화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오해와 감정의 충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한 심리적 권력 게임이 숨어 있었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분은 바로 23기 순자입니다. 23기 순자는 단 한 번도 소리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11기 영숙처럼 거친 워딩을 사용하지도 않았죠. 24기 옥순처럼 대놓고 프레임을 짜거나 몰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방송을 끝까지 본 시청자들은 이상하게 한 가지 공통된 피로감을 호소했죠. 순자가 분위기를 만들었다. 순자는 판을 깔고 혼자 쏙 빠져 뒷담화나 왕따 상황을 조장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사실 이건 은밀한 폭력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23기 순자는 차분한 사람처럼 보이고 누군가를 직접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집단을 이용해서 타인을 공격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정서적 폭력을 완성합니다. 방송 내내 순자는 직접적인 폭언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단 내 감정을 미묘하게 뒤집어 놓습니다. 이건 고도의 사회적 기술이자 분명한 공격의 언어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관계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의 평판과 관계망을 서서히 파괴하는 방식의 공격입니다. 관계적 공격자는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타인에게 누군가를 싫어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왕따의 지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던진 시선, 미묘한 뉘앙스, 반응하지 않는 미소 하나만으로도 누굴 미워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23기 순자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건 무의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학습된 전략이에요. 그녀는 공감을 사용하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그 공감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공감이 아니라 파악하기 위한 공감이에요. 그녀는 타인의 약점을 듣고 반응을 보고 감정의 결을 읽습니다. 그걸 이용해 미묘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감정선을 틀어버리는 거죠.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결국 누군가는 퇴사하게 됩니다. 순자의 공격은 절대 폭발적이지 않고 대신 침착하고 고요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요. 제가 보기엔 좀 이상했어요. 이런 언어들은 사실상 도덕의 가면을 쓴 조종의 언어입니다. 겉보기엔 정당하고 차분하지만 내면엔 명확한 목적이 있죠. 자신의 이미지는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이미지를 더럽히는 겁니다. 이건 자기애적 통제욕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하인즈 코엇은 이런 유형을 은밀한 자기애자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이미지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위협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죠. 누군가 자신보다 주목을 받거나 집단 내 영향력을 가지면 은밀하게 평판을 조종하고 미묘한 불신의 씨앗을 심습니다. 직장이라면 커피머신 옆에서 그 사람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방송이라면 숙소의 거실에서 그건 좀 이해 안 되더라.
단 한 문장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재능이죠.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파괴하는 재능입니다. 또한 일종의 폭력이에요. 다만 증거가 남지 않는 폭력일 뿐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이런 사람은 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가진 관계적 공격자한테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학교나 회사에서 단체 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서 괴로움을 호소했어요. 이런 사람을 대항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이들은 감정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그건 그들에게 권력이 됩니다. 그러니 가장 강력한 복수는 냉정한 침묵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감정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흔히 발견되는데 겉으로는 일 잘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만 이상하게 팀 내 분위기는 서서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동료들이 번아웃에 빠지고 누군가 퇴사하면 아쉽다며 가장 먼저 위로하는 사람도 바로 이 유형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늘 그 사람에게서 시작됐죠. 그나 그녀의 공격은 칼날이 아니라 바늘처럼 얇고 깊게 찌르는 종류입니다. 타자와의 관계를 권력의 게임으로 인식하고 대화도, 공감도, 감정 교류도 전부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들의 관계는 항상 거래적이고 조종적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묘하게 피로해집니다. 겉으론 문제 없어 보여도 마음은 계속 소모됩니다. 이건 단순히 싫은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심리적 포식자의 전형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공격자라는 걸 모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죠.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왜 다들 예민하게 굴어? 이런 말이야말로 도덕적 가스라이팅의 문장입니다. 자신은 객관적이라고 믿지만 그 객관성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결국 23기 순자는 직접 손을 대지 않지만 모든 감정선을 설계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감정 통제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회학자들은 은폐된 권력자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인 권한은 없지만 감정의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실질적 권력을 갖는 존재입니다. 이건 정치이자 심리적 지배 구조예요. 이들은 감정 싸움에서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 싸우기 전에 이미 상대의 반응을 계산해 두거든요. 대신 모든 대화를 문서화하고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 이게 유일한 방어입니다. 학창시절에도 이런 사람은 흔히 있었잖아요.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야, 쟤 좀 이상하지 않냐? 한마디로 누군가를 교실에서 고립시킨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그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무시, 무관심, 무표정.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왜냐면 그들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시선이 없으면 그들은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가장 큰 공포이자 약점입니다. 조용한 폭력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죠.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회차를 보면서 상당수의 시청자들이 마치 자신이 당한 것처럼 찝찝하고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23기 순자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석과 리뷰는 방송 편집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출연자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